안녕하세요. 결혼은 현실이다의 수다입니다. 여러분은 결혼하고 나서의 가족끼리의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사귀고 계신 분들은 뭐 동거에 대해서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신 적도 없고, 어떨까라고 예측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제 주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혼 전에 동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요. 가족끼리, 특히 남편 쪽 가족, 아내 쪽 가족, 다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 동거래를 처음부터 정말로 급하거나 아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도와드리려고 드린 돈 외에는 거래를 안 한 부부가 있으시고, 가족끼리의 동거래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워서 말을 못한 부부, 두 부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그 남편분의 여동생분께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 결혼한 오빠에게 돈을 이제 50만 원을 빌린 거죠. 액수가 너무 적죠. 돈을 빌렸는데 이 남편분이 본인도 결혼을 하고 이 부분을 아내와 상의하자니 좀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용히 빌려준 거죠. 근데 나중에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집은 돈을 투명하게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내분은 그날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거래는 절대 앞으로 없다. 그리고 돈은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날을 시점으로 이 부부들은 이제 돈을 불투명하게 관리하게 되었고 본인이 가족한테 주는 돈 외에는 빌려주는 돈, 급하지 않은 거, 아파서 사용되지 않는 돈 외에는 나는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 그런 거 싫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 엄청 많이 싸우시고 난 다음에 동거래가 지금까지도 결혼하고 한 15년 지났는데 동거래가 없다고 하세요. 주면 좋지 서로 가족끼리 동거래는 싫다라고 정확히 표현한 부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부부가 서로 모르는 동거래도 없고 가족끼리 용돈을 드리거나 아예 드리는 돈 외에는 동거래를 일절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한 부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부부와 좀 반대되는 부부인데 결혼 전에도 시부모님이 돈으로 좀 이렇게 여러 번 실수를 하셨는데 결혼하고 결혼 준비할 때도 돈 실수를 크게 하셨던 부모님들이신데 결혼하고도 그것을 말하기가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그 돈 빌려가신 부분에 대해서 갚으시라고 해라 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그거를 넘기셨다고 해요. 그 말을 말하기조차 어려웠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넘어가고 나니까 그 부모님께서 정말로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은 천 단위, 뭐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천 단위의 금액을 아들에게 요구를 하고 빌려 가시고는 이자 아들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여윳돈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나 뭐 이렇게 대출받아서 빌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이자도 아드님이 다 내시고 결혼하신 아드님이 다 내시고 아내분의 남편분이 다 내시고 원금도 이 남편분이 다 갚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분이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어머님한테는 말고 남편분한테 말을 한 거죠. 시부모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결혼하면 진짜 그 부분이 앞에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분한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좀 강하게 하지 않고 싸우기 싫어하시니까 좋게 넘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도 앞에 부부와 똑같이 15년 함께 사셨는데 끝내는 이 부부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싸움하지 않고 좋게 넘어갔더니 이 시부모님께서는 2년마다 3년마다 돈을 계속 1,000단위, 2,000단위, 3,000단위 점점 많아지면서 빌려 가셨던 거죠. 그리고 끝내 마지막 아내분이 정말로 나는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원치 않는다.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서 부모님을 빌려드리는 거. 그리고 아프시거나 급한 돈도 아닌
뭐 이사 가는 문제, 인테리어 문제. 근데 전 이게 이해가 안 간다. 난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혼 마지막 전에도 시부모님께 돈을 3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해서 대출까지 하는 남편분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혼하신 커플입니다. 이처럼 가족끼리의 돈 거래가 정말로 한 가정을 이혼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아예 애초부터 앞에 커플처럼 부부분들처럼 그 돈 거래는 정확히 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은 커플하고, 정말로 똑같이 돈을 빌려간 건 똑같아요. 그리고 결혼 시기도 똑같으세요. 그런데 정확히 의사표현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처음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정말 나는 이렇게 해서는 못 산다라고 표현한 부부와, 그것을 말하기 어려워서 그냥 넘어갔던 부부와, 결과론적으로 이 부부는 지금 잘 살고 계시고 가족끼리의 돈거래도 없으세요. 그런데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돈거래가 결혼 15년 내내 있었고 마음고생을 하고 끝내는 이 아내분께서는 그 가정을 내려놓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결혼해보시면 아마 이거보다 더 마음 아픈 일도 많은데, 정말로 이 두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결혼 전이거나 결혼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면 좀 지혜롭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고, 정확히 돈거래에 대한 것들을 부부가 되시기 전에 상의를 하시던가, 아니면 부부가 돼서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 가족은, 우리 부부는 이런 돈거래는 없다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끼리의 돈거래는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상의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부만의 규칙을 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끼리 힘들면 돕고 사는 건 맞는데, 도울 수 있는 넉넉한 금전이 없는데도, 금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내면서까지 가족을 돕는 것, 그리고 아프신 것도 아닌데 돈을 빌려드리고 본인의 독립된 가정까지 피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 못하는 배우자분을 만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이런 분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혹여나 만나셨더라면 이런 규칙이 정확히 세워져서 이런 일들을 예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배우자님 만나서 행복하세요.